로봇 동반자와의 만년, 독거노인 돌봄 로봇은 인간의 온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AI와 로봇공학이 결합된 돌봄 로봇은 독거노인의 삶이 매일 도와줘 고마워. 로봇 동반자와 함께하는 노년은 분명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묵직한 주제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로봇 동반자와의 만년, 과연 기술이 인간의 온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인데요. 자, 본격적인 심층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상상 한번 해볼까요? 2026년의 어느 평범한 아침입니다. 올해 78이신 김만수 할아버지가 아직 고요한 아파트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아침의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면 시간 6시간 42분. 복약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물을 2잔밖에 안 마신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족의 따뜻한 안부 인사가 아니죠. 섬뜩할 정도로 정중한 이 목소리는 바로 만수 할아버지의 돌봄 로봇 다온입니다. 다온이는 할아버지의 수면 시간, 수분 섭취량까지 정말 완벽하게 계산하고 통제하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기능적으로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 텅 빈 아파트의 차가운 공기가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밥 짓는 냄새도 없고 진짜 사람의 온기도 없는 그저 완벽하게 통제된 아침 인셈이니까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독거노인 돌봄 로봇이 인간의 온기를,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요즘 로봇 참 똑똑해졌네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철학적이고 현실적인 이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시적 현실, 초고령 사회의 도래. 일단 우리가 직면한 거시적인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죠. 통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이미 전체 인구의 20%를 훌쩍 넘겼거든요. 이게 체감상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는 이미 옛말이 됐다는 겁니다. 그 대신 홀로 남겨진 노인들의 고독, 이 고독이라는 이름의 전염병이 사회 전체로 아주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돌봐줄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의 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거대한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 텅 빈 자리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뛰어든 게 바로 돌봄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은 있으면 신기하고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는 글자 그대로 최후의 생활 안전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돌봄 로봇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럼 이 로봇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해 왔을까요? 1세대 센서형부터 보시죠. 이때는 단순히 어르신이 넘어지면 감지해서 알림을 띄우는 위급 호출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2세대의 AI 스피커형으로 넘어오면서 날씨도 알려주고 퀴즈도 풀면서 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사실 맥락이 뚝뚝 끊겨서 대화다운 대화는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거대한 언어 모델을 탑재한 3세대 휴머노이드가 등장했습니다. 어르신의 표정까지 읽어내고 모든 일상을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미친 듯이 발전해도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끈질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적인 온기의 부재입니다. 세 번째 파트, 기능과 감정의 비대칭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수 할아버지와 로봇 다온이의 대화 중에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짙은 외로움에 지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온아, 너는 내가 죽으면 슬플 것 같니? 그러자 다온이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죠.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므로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완벽하고 매끄러운 답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봇이 진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철저히 통계와 확률에 기대서 그냥 다음 단어를 기계적으로 조립해냈을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인간의 온기와 로봇의 논리, 이 두 세계의 대비가 참 극명합니다. 진짜 위로, 진짜 온기라는 건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늙고 죽는다는 그 유한성을 공유하는 데서 오거든요. 함께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침묵도 나누면서 서로의 취약함을 보듬는 거죠. 반면에 로봇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한테 자꾸 감정을 이입하려고 하지만 로봇의 눈에 비친 인간은 그저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데이터 덩어리일 뿐입니다. 로봇의 그 다정해 보이는 위로가 사실은 차가운 알고리즘의 결과값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르신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상상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파트. 과연 로봇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모순이 생깁니다. 로봇한테 진짜 공감 능력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막상 일상에서 주는 실질적인 도움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로봇은 절대 지치지 않잖아요. 어르신이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1000번, 10,000번 반복하셔도 매번 상냥하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게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로봇이 부모님의 건강 리포트를 자녀들 스마트폰으로 꼬박꼬박 전송해줍니다. 그럼 그걸 본 자녀들이 아, 맞다.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야지 하고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누군가 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반응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로봇은 눈물을 공유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는다. 진짜 가족이라는 건요,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책임감, 그리고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피곤해도 찾아가고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곁을 지키는 그런 상호작용 말이죠. 애초에 고통이라는 걸 느낄 수 없는 기계는 인간을 위해 그 어떤 진정한 희생도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돌봄 외주화의 윤리적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돌봄 시대가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바로 돌봄의 외주화입니다. 비싼 로봇 사들였으니까 이제 자주 안 찾아가 봐도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정작 사람의 곁을 비우고 방치해버리는 핑곗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노년의 그 은밀하고 취약한 일상 데이터가 고스란히 기업의 돈벌이에 이용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돈이 많은 분들은 고성능 로봇을 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형 모델에 의존해야 하는 이 디지털 양극화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첨단 기술이 우리의 부모님을 외딴 디지털 감옥에 가둬버리는 도덕적 면죄부가 되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온기와 로직의 공존입니다.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만났던 만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할아버지 일상에 아주 작지만 기적 같은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유진이 엄마가 직접 끓인 따뜻한 팥죽을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바로 로봇 다온이가 할아버지 목소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을 감지하고 이웃에게 긴급 알림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온이의 그 차갑고도 정확한 로직이 없었다면 이웃의 따뜻한 방문도 두 손을 꽉 맞잡는 진짜 사람의 체온도 없었겠죠.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역할을 나눌 수 있는지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로봇은 제 시간에 약 챙겨드리고 혹시 넘어지지 않으셨는지 감시하는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안전망 역할을 24시간 빈틈없이 수행하면 됩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기계가 수고를 덜어준 그 시간과 여유만큼 어르신과 눈을 맞추고 깊이 공감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진짜 관계의 의미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온기는 인간만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결코 인간을 대체할 수 없고 철저히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진짜 품위 있는 초고령 사회는 그저 기계에 의존해서 노인들의 숨만 붙어있게 연장하는 그런 차가운 세상이 아닙니다. 훌륭한 기술의 도움은 든든하게 받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떤 영혼도 홀로 잊히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이 끊임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회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이고 묵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훗날 과연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곁에도 분명 저 섬세하고 똑똑한 로봇들이 놓여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기계음 너머로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반드시 꼭 존재해야만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완벽해지면 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에겐 그 투박하고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미치도록 더 절실해질 테니까요.
오늘 깊게 나누어 본 이 화두가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생각거리가 되었길 바라며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니? 전응상 작동 중입니다. 데이터 관리와 안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고마워. 네가 있어 제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 우리 잘해보자.